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자금이 되게 적은 편이다 네,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없었어요. 거의 없었어요. 나 월급도 좀 작고 갖고 있는 거좀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.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네 채나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.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700 정도였고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뭐 비웃는 거 아닙니다. 그러면 이자도 몇 번 냈겠어요? 이자 2번 두 번? 그러면 이자는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? 17만 원 정도. 17만 원? 원금 이자 다 해가지고 네. 원금 이자 다 해서 17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 이자는 12. 어. 원금은 되게 꼼꼼하네요. 만들어놨거든요. 거치 없이 했구나 선생님은. 네네. 원금 이자 합쳐서 17만 원 나가니까 네.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1000에 40에 나간다 하면 그 말 나온 김에 수익률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낙찰가가 5,500이고 1000만 원 정도 비용 잡고 그럼 6,500이네. 거기에 대출이 4,188 빼고 거기에 보증금 생각하는 게 1000만 원 빼면 내가 든 돈은 얼마예요? 1326이요. 1326만 원 대비 월세는 40만 원에서 이자 원금 빼면 17만 원이니까 그러면 차입금이 23만 원이네. 네네. 그럼 23만 원 12개월에 1,300만 원 정도 내가 든 돈 비율을 하면 수익률은 연 21%. 생각지 못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21%면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도 쓰이긴 하는데 원래 나갈 돈이었어요, 제 생각에는. 이 오래된 집이 이런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긴 한데 네.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저도 항상 보수적으로 놓고 월세도 낮게 생각하고 이자도 좀 비싸게 계산해서 20%로 맞춰서 입찰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월세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경향이 많아서 생각지 못하는 비용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왔더니 이런 변수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. 배운 대로 했죠. 오래된 집은 수리비 생각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거 맞아.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 또 와봐야 네. 되는 거고 옥상이나 조금 돼 있으니까 네. 여기가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올라오면서도 복도 상태도 되게 좋았잖아. 그리고 동네도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, 조용하고 학교도 뒤에 있고 여기 119도 바로 붙어있고 개발 쪽으로는 이게 안 좋은 집이래요. 그런데 옆에도 비슷한 빌라 이렇게 쭉 있던데 네, 그리고 여기 단지로 돼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? 네, 저는 이렇게 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재개발한다고 막 저쪽 플랜 재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거기 되니까 길게 봤을 인프라는 때 같이 누리겠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여기는 안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. 우리는 또 길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. 30년. 그렇죠. 30년 보고 한다면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.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30년 된 집을 30년 보고 들어오는 게 불안했는데 친한 형 중에 간평소 하시는 형이 있는데 그래요?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.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관리만 잘하면 100년 간다고. 그래서 그냥 그 말 듣고 들어갔죠. 이론적으로는 사실 100년인데 근데 100년 지난 게 없어요. 우리나라는. 네,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.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네. 위안이 됐다라는 거. 그러면 수익률도 이 정도 생각하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수리 비용을 만났어도 태연하게 이 정도면 뭐 돈 쓰면 되지 라고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왔을 때는 내가 자금이 되게 적은 편이다 네,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없었어요. 거의 없었어요. 나 월급도 좀 작고 갖고 있는 거좀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.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네 채나 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700 정도였고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뭐 비웃는 거 아닙니다. 네. 저는 뭐 아시겠지만 마이너스로 시작한 사람이니까. 네, 지인 찬스라고 네. 해야 되나. 그래서 돈을 한 2천 정도 빌릴 수 있게 돼서 그 그러면 돈으로 처음에는 합쳐서 처음에 3,000돈 정도 되는 네. 거였나요? 유동성이? 근데 이제 막 2천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찔끔찔끔 들어와서 그때 막 애간장 녹이면서 했죠 처음에. 그렇구나. 낙찰가 쓰고 밤에 기도하고 자고 막 이러고. 되게 간절했구나. 네. 선생님. 네, 그랬는데 이제 운 좋게 야당동에 하나가 됐어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저 좀 배운 대로 하는 타입이라서
거기는 작가님이- 되게 새 집이었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70% 이하는 천하도 안 본다고 막 그러셨잖아요. 네. 밑으로는 잘 네. 이상하게 낙찰가 나오는 게 많다고. 그래서 49%인 걸 나의 최저가는 70%다. 아, 오히려 선생님이 네. 전략을 짠 거네, 그렇게. 예, 그래서 71.6 썼어요. 나한텐 최저가니까. 근데 그게 운 좋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거기는 2등 가격 나오잖아요. 네. 차이가 좀 있었나요? 한 2, 300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. 와, 아, 맞아. 선생님 되게 간당간당하게 잘 썼던 기억이 네. 나네. 여긴 36,000원 차이였어요. 와! 아, 지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. 와,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감이 그래? 좋네, 되게. 그 한 지역에 자꾸 가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낙찰가 패턴이 있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전세가에서 한 4, 5천 빼면은 그걸로 낙찰가가 거의 계속 나오더라고요. 파주 한 세 번 정도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서 네 번째 갈 때 이제 저도 전세가에서 얼마만 남겨야지 하고 빼고 나온 숫자가 71.6이었거든요. 네네네. 그거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2, 300만 원 차이로.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거. 그 첫 번째 파주의 신축 빌라라고 표현해도 될 것 네네. 같아요. 그 정도면. 네. 신축 빌라 낙찰 받은 거는 낙찰 가격이 그때 1억 3,713만 7천 원. 정확히 기억하고 있네요. 137이 나와서 뒤도 좀 지저분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137, 137로 써가지고. 라임이 좀 있었네요. 네. 그래서 네. 300만 원 차이로 3,700. 1억 3,700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물론 대출을 잘 받고 했는데 네.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. 그냥 포지션을 어떻게 취할지. 월세를 할지 전세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투자를 멈추고 싶지 않아서 아, 그 집을 하면 거기가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네긴 한데 네. 근데 돈이 또 많이 묶이니까. 그리고 주변에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그 비싼 시세가 아니라 60에서 70 사이로의 매물들만 있더라고요. 높게 쓰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가는 되게 높더라고요.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건 이제 안심 전세자금 대출을 못 해주는 포지션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집이요? 공시지가가 워낙 낮게 잡히니까 빌라는. 그렇구나. 그래서 필요하면 내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시세에 맞춰서 냈는데 그럼 1억 3,700에 해서 시세는 얼마에 내놨어요? 전세는? 보통 2억 3, 4천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네. 집이 그 집들보다는 평수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아. 그냥 그 시세에 맞춰서 저는 2억 2천으로 비율대로 냈는데 해서?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세입자한테 미안하지 않는 기준으로 맞춰서 준 것 같아요.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줬거든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안심대출 못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대신 이제 6개월 전에 얘기해달라 안 그러면 똑같은 계약으로 갱신된다. 자금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 하고 내놓고 잘 됐죠. 혹시 오늘도 입찰을 하고 오셨는데 몇만 원? 150만 원 차이나 150으로. 떨어졌어요. 선생님은 그래도 입찰가 초기 좋으시니까. 이제는 바꿨어요 전략을. 그래요?